네, 각당 대표님들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한창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3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파면을 시작하는 3월 1일이자 위대한 우리 평화혁명 3.1절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구 폭동 세력이 민주주의를 절대 위협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윤석열 내란 일당이 무너뜨린 이 나라의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6년 전 일제의 억압에 저항했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이 바라던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제의 잔혹한 통치 앞에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맞섰던 우리 선조들은 분명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민중을 수탈하는 일제가 사라져도 배고프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독립이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해방된 나라를 명실상부한 민주, 자주, 평등,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대지주가 독점하던 토지를 개혁했고, 특권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보통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개헌의회를 만들어서 독립된 나라에 들어설 정부와 의회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공화국을 과감하게 설계한 바 있습니다. 비록 친일파와 괴주의 지주 세력의 모략으로 좌절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굴욕과 절망의 시대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내란 일당으로 인해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무너진 내란 세력들의 그 준동을 막아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세우는 일 또한 우리 선조들이 해방 전후에 생각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길, 우리 민주주의와 법제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길,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과거 재헌의회에 맞먹는 만큼 그런 큰 변화를 통해서 2025년을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역사적 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특권층과 극우 세력이 다시 최고 권력을 잡고 다수의 국회를 장악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이루고 시민들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아도, 가난하고 빽이 없어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희망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곧 새로운 민주정부를 함께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강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우리 시민들이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하고 서로 연대할 때만 강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둡습니다. 지난해 세계 불평등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수는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 바꿔내야 합니다. 불평등은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갉아먹습니다.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시민들의 연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연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내란 정식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을 확장하는 정책명을 통해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대한민국을 평등과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대한민국이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정치의 혁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꾸겠다고 나선 우리 주권자들입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정치의 비전이 완전히 새롭지 않다면 국민들은 다시금 우리 정치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신뢰와 연대의 정치로 새로운 정치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개혁의 일을 최선의 적기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럭한 비상한 각오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의 낡은 정치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당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똑같은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신뢰와 연대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혁명을 이룬 새나라에는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다가 우리 노동자가 죽지 않는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우리 가족들의 삶을 목숨을 끊어야 될지 모른다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 우리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정치혁명의 성공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급변하는 세계 정서와 기술 혁명 시대에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바꿔내고 성장, 분배, 혁신이 선순환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저와 사회민주당은 아주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지 그 꿈은 누구보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 비록 적은 정당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작은 차이를 넘는 큰 틀의 연대로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저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6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작이 바로 106년 전 오늘 3.1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그 이후 100여 년간 이 땅의 국민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군부 독재가 국민 주권을 다시금 무너뜨린 적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된 시간을 지나서야 우리는 권력자가 군경의 총칼로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는 일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들은 이 모든 역사를 그동안 보지도 읽지도 고민해보지도 않았나 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에 살았던 것인가?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떠올려 봅시다. 12월 3일 그날 우리 시민들께서 국회 앞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어서 끝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이 발표한 포고령이 대한민국의 법이요 원칙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나라, 이를 어길 경우 반국가 세력으로, 종북 세력으로 낙인 찍고 처단되는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와서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명태균 게이트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를 덮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모두 언론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폐간시키려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어버렸을 윤석열은 오늘 3.1절 106주년을 맞이해 12.3 비상계엄이 조국의 민주화를 지켜낸 혁명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런 정권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간은 수십 년, 아니 어쩌면 100년 이상의 과거로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106년 전 3월 1일 이름 없는 민중들의 용기가 나라를 구했듯이 12월 3일 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키러 와주셨던 그 용기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반드시 해냅시다. 우리 역사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시민 학살을 국민에 대한 포갑이자 반란죄로 정의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시간이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번 내란 세력의 책임자들 모두를 진정으로 발본색원하고 처벌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깁시다. 처음부터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그 어떤 지시도 서류도 받은 적이 없었다던 한덕수 국무총리, 갑자기 2달 만에 말을 바꿔서 자기는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었다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알고 보니 본인의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2달 만에 윤석열이 여당 의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에도 화풀이하듯 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시한폭탄 같은 대통령이 계엄을 입에 밥 먹듯 올리는데 과연 이것을 그들이 농담으로 듣고 넘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한 사람의 파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사전 모의에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얼마나 가담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란 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 자체가 쿠데타 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쫓아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부, 기후위기와 경제안보위기, 불평등 위기 등 각종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정부, 그렇게 새로운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기본소득당도 늘 국민과 함께 그 뜻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5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을 몰아내고 다시 빨간색을 되찾고 싶습니다. 원조 빨간 정당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질서 수호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야5당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국민께 등대의 불빛을 비출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25번 언급했습니다. 말끝마다 야당 탓, 민주노총 탓, 북한, 중국을 탓하더니 공산 간첩 때문에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합니다. 그럼 되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 방첩사, 검찰, 경찰은 도대체 임기 내내 뭘 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간첩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윤석열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3년간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실정에 분노했고 또 저항했습니다. 야당은 의회에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시민들은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길을 찾으려 부정선거를 집어들고 계엄을 선포했지만 장갑차에 몸을 던진 시민들께서 이조차도 막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단결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은 간첩을, 중국을, 북한을 입에 달고 살며 국민이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혐오와 갈라치기로 나라를 사분오열내고 정치적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바라는 것에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맞서 다 같이 단결합시다. 더 크고 단단한 연대와 연합을 구축합시다. 여러분,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 파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은 곧 사라지겠지만 국민의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내란 전당이라는 오명쯤은 신경도 쓰지 않고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로 무장된 극단적 정치 집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헌정 세력에 완전히 넘어가 극우 정당이 되었습니다. 내란으로 시작된 이 혼란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아주 길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로도 준동을 멈추지 않을 극우 정치 확실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역사를 전두환, 아니 박정희 유신 시절까지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을 잡아가두고 노동자, 농민을 때려잡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대결을 끌어올려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던 시대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극우 정치 집단에게 한국 정치의 운동장을 단 한 뼘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향해 협박을 일삼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국민의 힘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신냉전 질서를 거부하고 평화의 기운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극우 파시즘은 언제든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지난 석 달간 윤석열 퇴진광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상으로 들끓었습니다. 광장의 상상이 현실 정치를 통과하며 증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의 공간을 통해 확성기처럼 증폭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이 그 확성기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더욱 진보하겠습니다. 내란 세력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야5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106년) 전 오늘 선조들은 목노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2천만 결의가 일어났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맨몸으로 일제 총칼에 맞섰습니다. 외침은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105년이 지나 독재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5천만 국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외쳤습니다. 외침은 한반도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이 주인공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헌법 수호자의 자리 국민이 대신했습니다. 광화문과 남태령, 한남동은 물론 금남로, 남포동, 분산동, 효자동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맨몸으로 계엄군 총칼에 맞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야5당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제대로 된 보수입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저들은 헌법을 부정합니다. 저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폭력을 사주합니다. 혐오의 언어를 배설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합니다. 이들은 내란의 힘, 내란 동조당입니다. 이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파면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 수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년 동안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었습니다. 다가올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국회를 지켰던 청년이 묻습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탄핵 이후
내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해체해야 합니다.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치 열어가야 합니다. 사회권이 보장된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가 일상인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파악해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쫓아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야5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곧 이 땅에 울려 퍼질 주문을 미리 들려드립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 후 다가올 대선은 내란 종식을 위한 차가운 심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대선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뜨거운 잔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약속합니다. 얼음을 깨고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 승리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세 삼창 외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란 종식 만세! 안정수 만세! 새로운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민족 대표들을 포함한 이 땅에 이름 없는 주인들이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떨쳐 일어났던 106년 전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는 독립선언으로 야만적 폭력 지배의 종언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세상의 복원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그 힘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마침내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사는 나라 바로 민주공화국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처음 열린 이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나 담대함과 용기, 무한한 열정으로 무수한 고난에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민주공화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소수 강자의 폭력적 지배가 용인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서로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바로 그 대동세상 아니겠습니까? 4.19 혁명, 5.18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 거대한 역사의 분기점마다 깨어 일어나 행동한 것은 언제나 흰옷 입은 시민,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민초들의 피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성장을 넘어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국민이 맡긴 국가 무력인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위협하며 결코 용서 못할 역사적 반동을 시작했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지금처럼 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운 우리들입니다. 부정한 욕망이 만든 그 캄캄한 어둠을 응원봉의 찬란한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전멸당한 동학군의 혼련과 함께 마침내 남태령 고개를 넘었습니다. 주먹밥을 나누며 잠시 대동세당을 열었던 광주 영령과 함께 촛불혁명에 이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영웅과 함께 빛의 혁명을 함께하는 이 순간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함께 살아주셔서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군대, 경찰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충성하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봉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며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골목의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이 IMF 위기 코로나 때보다 내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세계 경제 때문에 힘들어진 수출 기업들이 내란 때문에 더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평화와 안보마저 내란 때문에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106년 전 이날 선대들이 외쳤던 것처럼 상식과 도의를 복구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